현대모비스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고점에서 종목 추천을 했던 전문가들이 많았기 때문이고요. 전고점까지는 한참 멀었지만 2023년부터만 놓고 보면 저점을 찍고 우상향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실적이 있다. 2025년 1분기 실적도 역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2024년 말에 여러 증권사들이 현대모비스가 2025년에 주도주가 될 거라는 예상도 많이 했는데 주도주까지는 몰라도 주가 흐름 자체는 견조한 상황이다. 전년 대비로 보면 영업이익이 무려 40% 넘게 상승을 했고요. 단기 순이익은 1조 317억 원으로 2분기 연속 1조 원을 돌파한 첫 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의 수익성이 실적을 견인했고, 특히 현대차그룹 외의 신규 고객이 확보가 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고환율의 우호적인 환경마저 도와주면서 40%가 넘는 영업이익 YOY 그리고 2분기 연속 당기순이익 1조 원 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총 매출이 14조 원대입니다. 근데 11조 원 이상의 매출이 모듈과 핵심 부품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3조 원은 애프터 서비스와 같은 사업 매출이었다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매출의 성장폭보다 영업이익의 성장폭이 높았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뜻이고, 이는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 질적 성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현대그룹 고객 물량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현대모비스는 더 이상 현대차 그룹에만 한정된 부품사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실적으로 증명을 해낸 것이고 미래 가능성의 실링도 매우 높아진 부분이다. 추가적으로 AS 사업의 마진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규모의 성장을 넘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3.9%에서 5.3%로 영업이익률 자체가 대폭 상향이 되었다. 지역별로 봐도 현대모비스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1분기 매출이 4조 3,453억 원과 영업이익이 1,402억 원으로 이게 미국에서만 올린 실적이라고 합니다. 성장세로 보면은 매출, 영업이익 둘 다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기록했고요. 특히 미국에서 1분기 매출 4조 원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질적 성장을 실현해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전년 6.8%에서 올해 7.3%로 올라갔고요. 신규 고객사를 확장하면서 마진율이 높아졌고 수익성이 강화되었다라고 합니다. 현대모비스의 2025년 1분기 유럽향 실적은 매출 2조 1,377억 원과 영업이익 1,570억 원을 기록했다. 해외 수주가 특히 순항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1분기에만 글로벌 완성차 고객사를 대상으로 무려 20.8억 불 규모의 핵심 부품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미 올해 해외 수주 목표의 30%를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흐름만 유지를 한다면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을 것이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글로벌 모터쇼에 꾸준히 참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한 덕분이라는 후문입니다. 좋은 소식을 먼저 전달했습니다. 사실 현대모비스는 실적보다는 지배 구조가 더 중요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냉혹한 현실은 아직도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인들도 팔고 있지만 기관들도 파란색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컨센서스가 높았기 때문에 실적 흐름이 좋았어도 주가는 부진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언제나 그랬듯이 지배구조에 초점이 가 있는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대차그룹은 여전히 순환출자 구조로 지배가 되고 있는 회사고요. 순환출자 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가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눌려있는 이유는 아직도 승계가 진행되는 중인데 세대 교체의 주인공인 정의선이 보유한 현대모비스의 지분은 0.33%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총수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늘려야 되는데 주가가 비싸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다라는 시각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각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확실한 것은 정의선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실제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큼은 팩트라는 거죠. 현대차 그룹 경영에 있어서 지배구조를 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모든 투자자들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굴지의 현대차그룹의 총수가 투자자들의 레이더에 걸려있는 상황이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게, 그만큼 현대모비스의 주주들은 눈뜨고 코 베어가는 상황만큼은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정의선 중심의 지배구조를 짜는 가운데 추측성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최신 버전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 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에 정의선 회장의 현대모비스 보유 지분은 여전히 0.33%에 불과하고, 결론적으로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기업 공개를 통해서 IPO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 뒤에 확보된 현금으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한다라는 시나리오가 업데이트된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동시에 주주 친화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전의 시나리오도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의조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랑 현대모비스를 합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존속법인이 되고 합병 비율에 따라서 정의선이 내놓은 글로비스의 가치만큼 현대모비스의 신주를 가져가는 방식이었는데 1대 0.61이라는 합병 비율이 문제였습니다. 이 합병 비율은 총수 일가에게만 유리한 비율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반대를 했고, 그 반대에 부딪혀서 결과적으로 좌절이 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대모비스를 사업회사랑 투자회사로 분할을 해서 정의선이 현대모비스 투자회사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이었는데, 정의선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의 지분을 현대모비스 투자회사의 지분으로 맞바꾼다라는 로직이었고요. 이 방법의 문제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에서 현대캐피탈이 존재할 수가 없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가 바로 정의선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직접 매입을 하는 것이고, 이 방법이야말로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가장 환영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다만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 마련책이 관건인 것이고, 이 부분에서 나온 방법이 바로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상장이라는 겁니다. 정의선은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지분 21.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할 당시에 2,390억 원의 사재를 들여서 직접 출연을 한 부분이고요. 2024년 기준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장부 가치는 1조 8,7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믿거나 말거나지만 증권사들의 분석에 의하면 최소 4조 원대에서 최대 30조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조 원이라는 숫자는 다소 허무맹랑한 숫자라고 볼 수 있지만,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할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나스닥은 코스피랑은 또 스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총 10조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정의선 보유 지분 가치는 2조 원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2조 원 이상이 된다는 부분은 그래도 현실성이 있다는 거죠. 정의선이 부담해야 될 상속세를 2조 300억 원 수준으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라는 분석인 거죠. 거기다가 상속세 분납 제도까지 이용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허들도 있는데,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현재 적자 상태입니다.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이 상장 적기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것이고, 반면에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세팅은 매우 다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당시에 약속했던 IPO 시기는 올해 6월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 와중에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에 사인으로 유치가 되는 인사가 이루어져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정의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주주가치 훼손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